새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체포된 정유정입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되었지만 검찰 송치 과정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써 현재 모습은 알 수가 없죠. 비슷한 시기 또 한 명의 피해자 신상이 공개됐는데요.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경찰이 아닌 한 개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무단으로 공개해 파장이 일었습니다. 최근에 이 두 사건을 두고 피해자 신상 공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피해자 신상 공개 제도는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2010년 4월에 신설됐습니다. 7명의 신상공개위원회 심의위원이 특례법의 4가지 요건에 부합하면 피해자의 신상 공개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인권 침해라는 우려도 있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최근 신상이 공개된 피해자들입니다. 그런데 신상 공개 기준을 두고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상 공개의 판단 기준은 범행의 잔인성과 재범 우려라고는 하지만 도대체 누구는 공개하고 누구는 공개하지 않는지에 대해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죠. 최근 한 유튜버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17개월 입양아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만든 정인이 사건이나 의붓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둔 뒤 사망케 한 천안 가방 살해 사건은 강력 범죄에다 시민들이 수많은 진정서를 보냈지만 결국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면서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일률적으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신상 공개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개된 사진과 실제 모습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10월 신당역 영무원을 스토킹하고 살해한 전주환의 사진입니다. 증명사진과 포토라인에선 실제 모습은 너무나 다른데요.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기영 역시 5년 전 촬영한 운전면허증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이나 최근 또래를 살해한 정유정은 포토라인에서 아예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죠.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구금 당시 사진을 의미하는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는데요.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미국의 경우 피해자의 머그샷을 포함한 체포 정보를 공개 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영국은 흉악범에 대한 신상 정보를 검거 과정부터 공개합니다. 일본 역시 신상 정보 공개와 동시에 범죄 사건 보도 시 실명 보도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머그샷이 공개된 피해자는 거의 없죠. 이를 두고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점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이 같은 논란에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를 위해 마련된 피해자 신상 공개 제도. 그러나 현재의 제도로선 그 목적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보다 명확한 기준과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이슈 전해드렸습니다.